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사만 끝나는 거지, 연금은 곧 이어지겠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제도는 그렇게 매끈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기준으로 법정 최소 정년은 아직 60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보면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이 65부터 시작돼요. 회사는 이미 끝났는데 연금은 아직 멀어 있는 시간, 바로 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구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은 멈췄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나는 지금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더 답답한 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고도 손해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년 연장은 이미 65으로 바뀐 거 아니야? 60에 퇴직하면 연금도 비슷하게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출발부터 계산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져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보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도를 제대로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고 60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이 따로 확인해야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년이라는 문 하나가 닫히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도 같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60 퇴직이어도 다음 소득 흐름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몇 년짜리 공백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게 됩니다. 여기서 더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확정돼서 시행 중인 법과 앞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현행 법은 아직 6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정부는 따로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머릿속에서 섞여버리면 이미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준비해야 할 시점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몇 년생이지? 나는 60에 끝나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 건가? 우리 회사는 계속 고용제도가 있나? 사업주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나? 바로 그 질문들이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기준으로 실제 확정된 법이 어디까지인지, 연금 시장 나이가 왜 이렇게 갈리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돈이 정확히 어디 숨어 있는지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년 문제는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돈의 문제였구나. 월급이 끊기고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도 확인도 안 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어디서부터 손해가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소득 공백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법 기준으로 법정 최소 정년은 아직 60인데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보면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입니다. 그러면 60에 회사를 나온 뒤 65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기준 하나를 모르고 있으면 퇴직 시점에 이제 연금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생활비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를 보면 회사가 계속 고용제도를 제대로 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 있고 60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이 따로 볼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있어요. 계속 고용장려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고요. 비수도권은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분기 120만원까지 반영된 공식 자료가 확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예요. 이런 금액을 모르고 신청 시기를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제도가 있었네. 그를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겨요.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정년 연장은 이미 65으로 확정됐다.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고령자 고용법 제19조는 여전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법정 최소 정년은 아직 60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이미 법이 바뀌어서 시행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와 추진 방향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이미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뒤죽박죽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게 정년이 지나면 회사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온 제21조를 보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중요해요. 자동 재고용 보장이 아니라 노력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도 있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다니면 다 같은 조건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꼭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도 오해가 많아요. 60쯤 되면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는 65이에요. 이건 굉장히 냉정한 기준입니다. 출생연도 하나로 시작 시점이 갈리기 때문에 내 주변은 다 그쯤 봤던데 같은 감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가 의견은 아니지만 제도는 굉장히 정확한 숫자로 움직이는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충 이쯤이라는 감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현실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공식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감으로 버티면 안 되고 숫자로 확인해야 해요. 먼저 법정 최소 정년은 60입니다. 이건 현재 법 기준선이에요. 그 다음 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다르고 1969년생 이후는 65부터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는 60부터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60이면 다 연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노령연금 시작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60이라는 숫자가 보여도 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계속 고용장려금 기준도 숫자를 정확히 보셔야 해요. 고용24 공식 안내를 보면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수도권은 분기 90만원, 최대 3년이고요.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은 분기 12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냥 지원금이 좀 나온다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얼마인지 몇 년까지 가능한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계산이 돼요. 근로자 한 사람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또 다르게 움직여요. 고용24 기준으로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늘어야 해요. 그리고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돼요. 기준 하나만 놓쳐도 우리는 인원 늘었으니까 다 되겠지 했다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 하나 모르면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재고용 유형도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24 안내를 보면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여기서 시점을 넘기면 기대했던 장려금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제외 기준도 봐야 해요. 계속 고용장려금은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만 세면 안 되고 실제로 지원 대상에 잡히는 사람인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22일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이 법에 반영됐고 지금도 이 기준이 현행법의 출발점입니다. 그 뒤로 계속 고용지원제도가 움직여왔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정보만 기억하고 있으면 2년짜리 제도 아닌가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최대 3년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비수도권 계속 고용장려금 확대가 공식 안내 자료에 반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안내 자료를 같이 보면 기존 월 30만원에서 비수도권은 월 40만원, 분기로 보면 120만원까지 확인돼요. 이건 지방 인력난 해소와 연결해서 나온 흐름이라 비수도권 사업주라면 우린 원래랑 똑같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같은 계속 고용이라도 지역에 따라 체감 금액이 달라지는 시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현재 고용24 기준으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 대상이고요. 매년 2월 초에 의무 대상 기업에 공문 통지가 가고 대상 선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초에 확정 안내가 나가고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는 다음해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요. 일정이 꽤 촘촘하죠.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왜 갑자기 공문이 왔지 하고 뒤늦게 정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500인 이상 확대입니다. 이건 지금 이미 시행 중인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도 의무 대상이네 하고 단정하면 안 되고 현재 의무인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예정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런 차이를 놓치면 내부 준비 시점이 꼬입니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이름만 아는 걸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 사업주부터 꽤 분명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또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해서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말하자면 정년이 있었고 실제로 돌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고용제도를 넣었다는 흐름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계속 고용제도 유형은 세 갈래로 봐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정년 연장,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다시 계약을 맺는 재고용이에요. 여기서 재고용은 조건이 꽤 분명합니다.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뽑아서 하는 방식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노사 합의로 명시해 둔 경우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접수하려면 서류가 중요합니다. 고용24 안내를 보면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계속 고용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붙어야 해요. 우린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 제도가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정비 없이 먼저 운영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입증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경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고용유지 항목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해요. 신청 시기는 계속 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고용이 발생한 분기가 지나간 뒤 1년 안에는 접수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한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미루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붙잡아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현행 법정 최소 정년은 아직 60이라는 점,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시작 나이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이어서 볼 수 있는 지원제도는 알면 연결되고 모르면 끊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정년이 이미 65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또는 연금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보셨던 분들은 오늘 기준선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도 분명합니다. 먼저 본인 출생연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확인하세요. 그 다음 회사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정년이 몇 살로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라면 고용24에서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경로를 직접 열어보시고 우리 회사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실제 대상 근로자가 몇 명인지부터 세어보셔야 해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매년 2월 공문 흐름과 3월 확정 일정도 같이 체크하셔야 하고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지나가시면 또 헛걸음이에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은 어떠세요? 가족 중에 60 전후로 퇴직을 앞둔 분이 있거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내용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놓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 먼저 알아보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손해가 정말 많거든요. 정년 문제는 당사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생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꼭 이어서 다뤄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정년은 60인데 국민연금은 왜 65부터 시작되는가? 이 사이를 메우는 현실적인 준비는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년과 연금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돈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잡아도 준비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정년 앞둔 가족, 직원이 많은 사업장, 인사 실무를 보는 주변 분들에게 꼭 한번 전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